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16강, 17강은 합쳐서 한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자, 16강, 17강은 장문의 이해이고, 자, 16강, 17강이 조금 다른 점은 16강은 한 지문에 두 문제가 있고, 17강은 한 문제에 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차이가 있는데요. 제 마지막에 한 지문에 세 문제가 있는 장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훨씬 쉽기 때문에 듣기를 풀고 바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세 문제를 먼저 푸는 그런 학생들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글이 굉장히 길다 보니 쉬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거, 쉬운 세 문제는 이제 맞고 간다는 생각으로 그걸 먼저 푸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럴 만큼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한 문제 정도만 같이 적용해보면서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16강, 17강을 같이 합쳐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지문에 두 문제가 있는 16강에 있는 그 두 지문짜리 장문 같은 경우에는 세 지문짜리 장문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그 두 지문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랑 조금 어렵죠. 제목이 조금 어렵죠. 제목이랑 그리고 빈칸 혹은 어휘 정도 혹은 뭐 연결어를 물어보는데 저 요즘 들어 어휘를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6강을 조금 더 집중으로, 즉 한 지문에 두 문제 있는 그 유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지문에 두 문제가 있는 유형은 제일 처음에 제목이랑 뭐 빈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제목이랑 어휘 혹은 연결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먼저 제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대입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그 지문이 좀 장문이다 보니 단락이 두 단락 정도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 각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둘 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보통 어디에 있냐면 가장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즉 총 네 문장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두 지문이 보이면 첫 문장, 마지막 문장, 그리고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이렇게 네 문장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서 제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2번 문제가 만약에 어휘일 경우 그 어휘는요, 여러분이 방금 찾은 그 제목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그것이 바로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거는요, 그 어휘가 만약에 내가 로봇의 장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 어휘는 로봇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만한 그런 어휘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휘 이제 유형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었는데,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 그 글의 반이어가 정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시면 이 글은 조금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찾을 때 우리 핵심부, 자, 내가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저 뒤에 가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볼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두 지문 중에서 마지막 지문에 조금 더 초점을 두셔야 되고, 왜요? 첫 지문에서 말하던 걸 역접으로 두 번째 지문에서 바꾸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결론을 마지막 지문 마지막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두 지문 중에 마지막 지문을 조금 더 초점으로 보면 되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주제, 제목 찾는 거는 미리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 테크닉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쌤, 그럼 한 지문에 세 문장이 있는 문제는요, 안 봐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세 문제는 보통 전부 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장문은요,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어휘라던가 어떤 문법이라던가 이런 게 다 너무너무 쉽고 이야기가 술술술 잘 이어지던 그런 해석이 잘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하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시간 안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다면 그 세 문제는 모두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유형이고요. 자, 장문 독해는요, 먼저 그래서 푸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시간이 조금 부족한 타입이다 생각이 들면 이 문제 먼저 푸는 것도 한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보통 한 지문에 세 문제가 있는 장문의 같은 유형은 1번 같은 경우는 글의 순서고 2번은 지칭 대상, 3번 같은 경우는 내용의 불일치를 묻는 문제예요. 다 우리가 연습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지칭 대상 같은 경우에는 중심 인물이 아닌
그쵸? 그 외에 어떤 뭐 주인공의 언니라던가 엄마라던가 그런 분들이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다 보니 그쵸? 어떤 그 주인공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갑자기 나온 조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아무래도 주변 인물이 될 확률이 좀 높구나. 이 정도 우리가 팁으로 생각하고 먼저 글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불일치는요. 네 가지, 지문 5선택지 중에 4선택지는 지금 맞는 말이니까 우리가 내용 불일치를 먼저 보고 거기 내 배경 지식을 쌓아서 글을 읽으러 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스킬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글을 보시니까 한 지문에 엄청 길죠? 자, 이렇게 장문이고요. 이렇게 단락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두 지문 같은 경우, 두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두 문제, 한 지문에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제목이랑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맥상의 어휘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자, 먼저 봐야 될 것은 제목이다라는 거. 그럼 우리 제목 생각하시면서 첫 문단에 있는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첫 번째 문장과 뭐 마지막 문장 정도를 잘 파악하시면서 제목을 찾으러 가실게요. 자, 첫 문단에서 나왔던 첫 번째 말은 많은 동물들은요, 일단 태어나는데 뭔가 유전학적으로 미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게끔 태어난대요. 동물은 그럼 유전이구나. 동물은 유전이 굉장히 우월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hardwired란 말은요, 마찬가지로 자, hardwired라는 말은 또 여기서 5월이 지금 동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pre-programmed, 즉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동물은 어떤 특정한 또 본능이나 행동에 있어서 미리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역접의 말이 없기 때문에 이 글은 동물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동물은 타고났구나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겠죠. 자, 제목을 찾으려면 자, 두 문단이 모두 하는 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하는 말은요. 근데 인간에 있어서는요. 그 상황이 약간은 좀 다르대요. 그럼 인간은 어떻다? 유전이 아니라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나중에 이렇게 또 영향을 받는 것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글은 앞에서 했던 동물은 굉장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고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자, 이 글을 읽다 보면 그 얘기가 확실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지문에서 파악한 말은 동물은 타고났어. 그쵸? 인간은 그렇지 않아. 이 정도네요. 자, 그럼 그거랑 가장 밀접한 우리 제목을 한번 찾으러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본능이에요. 자, 본능은요, 어떤 유전이 모든 것을 decide,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본능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 아니죠. 자, 인간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은요, brain science라는 뇌과학에 대한 어떤 탄생과 문제, 우리 뇌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었죠. 3번은요, hardwired animals. 아까 hardwired가 타고난 거, 미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동물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versus, 자, adaptable humans. 인간은요, 적응이 가능한 그런 인간. 서로 somewhat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3번이 괜찮네요. 자, 4번은요. 어떻게 동물과 인간이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interact, 같이 작용을 같이 하느냐. 그거 아니죠.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요. 자, 5번은요. What living things learn from world experience. 세계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물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생물이 뭘 배우는지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은 본능,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 어휘는요. 아까 선생님이 파악한 그런 제목이랑 완전 좀 딴소리 하는 거 그런 게 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거 생각하고 답을 풀어볼게요. 자, 답을 막 보러 갔더니 자, 다른 거에서는 그렇게 딱히 걸리는 게 없으셨을 거고 자, 여기 10번을 한번 보실게요. 자, but compared to the rest of the animal kingdom. 자, 여기 부분이 지금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두 번째 단락의 주제가 뭐였어? 인간은 그 동물이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으로 원래 미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태어났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but compared to the rest of the animal kingdom 이라는 이 동물이랑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인간의 뇌라는 거는요 좀 특이하게 태어날 때부터 완성이 되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미 프로그램이 미리 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 그럼 이 얘기는 동물한테 써야 되는 그런 단어였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있는 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은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complete이 아니라 이 들어간 incomplete이 맞는 거구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뇌가 이렇게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10번이에요. 그럼 선생님 정말로 이 어휘를 파악하는 이 문제는 요지에서 완전 반대로 되는 그런 어휘네요. 그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다른 글을 보면서 적용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계속 기출문제이고요. 똑같이 제목을 묻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물어보는 그 question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제목 먼저 파악을 하러 첫 번째 문단을 먼저 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might, 아마도, might는요, 반반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뭐라고요? 묘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과학이라는 거. 자, 근데 과학은 어떤 거예요? That has no known practical value. 자, 과학은요. 그냥 실용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것으로 describe A as B는 A를 B로서 이제 묘사하다라는 얘기니까 자, 과학이라는 거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다. 그거를 어떤 걸로요? Basic Science로. 과학은 그냥 기초과학이야. 그쵸? 그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기초과학은 뭔데요? 그냥 실용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묘사를 할 수도 있겠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과학을 사람들은 그냥 기초과학이다, 별로 필요 없다, 실용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문단, 첫 문단의 마지막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Basic Scientific Research라는 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기초과학적 연구, 그러니까 기초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과학은 뭐를 제공하냐면 아주 원료를 제공하고 그 원료는요 기술과 어떤 엔지니어링이 공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거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역접이 일어났네요. 처음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과학 같은 거는 기초과학이라서 그냥 아무 실용성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묘사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첫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 기초과학 그렇게 오명을 썼던 아무 쓸데가 없어 했던 그 과학이 실제로 어떻대요? 연구가 보여줬는데 그거 되게 기술이나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그 기초과학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과학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 Basic Scientific Research has yet one more important use. 그러면 여기서 one more이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했던 장점 플러스 또 장점인 거네요. 그쵸? 그럼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또 여전히 아직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그 유지, 어떤 사용이 있는데 that is so valuable. 그건 너무너무 가치가 있대요. 그러면 이 글은 기초과학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네요. 그 과학의 기초의 그 장점은 뭐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practical use가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용 안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용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제목으로 가셔서 자, 제목 What does basic science bring to us? 우리 지금 기초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초과학이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쵸? 아주 중요한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엔지니어링이 문제 해결할 때 있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하나 더 중요한 어떤 사용법이 귀중한 게 있어요 라고 두 번째 문단에 나왔으니까 1번 괜찮대요. 자, 2번은요. 기초과학에 있어서 뭔가 연구의 어떤 crisis, 어떤 위기? 아니죠. 지금
이 기초과학이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 3번은요. 어떤 과학과 기술의 공통된 목표? 우리 지금 계속 기초과학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도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린 기초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초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술이래요. 잠깐만요. 우리 기초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여긴 초점이 기술이었고요. 그 기술은 기초과학의 목표래요. 그런 건 아니었죠. 기초과학이 참 좋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었어요. 자, 5번은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이클 페러데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구자라는 거예요. 어떤 전기 시대에 있어서, 전자 시대에 있어서 이런 얘기한 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 이제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빈칸에 가셨더니 우리 지금 계속해서 주제는 계속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주제는 기초과학이라는 것이 쓸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쓸모가 있더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였죠. 자, the seemingly. 여기 seemingly 참 좋은 어휘라고 얘기했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런 거. 그럼 겉보기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어떠했던 그 지식. 자, we gain from space probes to other worlds. 자, 이런 기초과학에서부터,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과학의 어떤 얘기겠죠. 왜? 우린 기초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지식이 겉보기에는 어땠다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뭔 줄 안다고 어떻게 묘사를 했었죠? 되게 practical 유지가 없어. 별로 실용성이 없어라고. 겉보기에는 실용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unpractical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겠구나. 자, 그런 것이 근데 실제로 tell us about our planet and our own role in the scheme of nature. 근데 실제로는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역할 같은 것도 알려주고 우리 행성에 대해서도 알려준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플러스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쌤 이것도 빈칸에 applicable은 뭔가 적용 가능한 지금 겉보기엔 적용이 가능한데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었죠. 자, 3번은요. 부정확한 겉보기엔 부정확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정확해요. 이 얘기 한 거 아니었잖아요. 자, 겉보기에는 이제 자원이 풍부한 아니죠. 근데 알고 보니 자원이 없더라.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4번은요. 4번은요. 가치가 없는, 가격이 없는 이런 뜻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이런 뜻이에요. 겉보기엔 되게 소중한데 안 소중하더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실용성이 없어 보이는데 실용성이 많더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풀어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목을 잘 잡고 그리고 그 제목이랑 이제 어긋나는 혹은 그거와 비슷한 어휘를 찾는 것이 바로 빈칸이고 또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제목을 먼저 정확하게 찾아주시는 것이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지문에 세 문제 들어가 있는 작문 독해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 유형은 선생님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굉장히 쉬운 얘기고 그렇다 보니 또 아주 난이도가 하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 처음 문제는 글의 순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칭 대상이 다른 것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요. 내용에 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네요. 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거 한글로 된 거 먼저 읽으면 배경 지식을 쌓아서 갈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읽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읽는 거예요. 자, 1번에 봤더니 빌리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는 겨울에 대부분 동안 아팠나 보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엄마한테 그레이스의 학업에 관해서 말을 했고 엄마는 그레이스가 빌리를 기쁘게 했다고 말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는 책을 모두 읽을 수 있다고 엄마에게 말을 했다. 그레이스는 다시 수업 시간에 소리 내어서 책을 읽었다. 뭔가 배경이 학교인가 봐요. 선생님도 나오고 그레이스, 빌리, 엄마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일까? 보통은 주인공이 아닌 것이 지칭 대상의 답이라던데 여기도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자, 문제를 푸실 때는요. 글의 순서가 그래도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글의 순서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칭 보시고 문제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불일치하는 거는 정확하게 나오실 거예요. 문제가 워낙 쉽다 보니 술술술 읽힐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박스를 봤더니 글의 순서를 찾으러 가려고 제일 먼저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배경이요. 하루는 이제 그레이스가 어떤 독서하는 그런 이제 학급에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교사가 이제 빌리를 불렀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뭐 어떤 문장을 한번 읽어봐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가, 즉 빌리가요. 계속 겨울 내내 아팠대요. 아까 1번에 겨울 내내 빌리가 아팠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아파가지고 학교를 많이 빠졌었대요. 그래서 빌리가 그 어떤 문장을 잘 이제 읽으려고 이제 막 섰는데 근데 그 어떤 단어들을 다 잘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요, 그 어떤 그 클래스를 잘 듣고 있다가, 그래서 그레이스가 이제 그를 위해서, 즉 빌리를 위해서 그걸 읽어줬대요. 그럼 여기서 she는 당연히 그레이스가 되겠죠. 그레이스가 잘 듣고 있다가, 빌리 못 읽니? 하고 그레이스가 내가 이제 읽어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빌리가 앉았고, 빌리는 굉장히 unhappy 했다. 되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로 지금 마무리가 됐네요. 자, 순서를 보실 때는 마지막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레이스가 빌리를 위해 글을 읽어줬고, 근데 그 행위는 빌리가 곧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럼 B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자, 그럼 그 사건이라는 거, that incident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거 사건으로 봐도 될까요? 글쎄요.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B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번 C의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자, 우리가 순서를 보실 때는 제일 처음에 문장을 보고 파악을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C에서 하는 첫 문장은요. Grace felt rather proud of herself for having known more than Billy did. 아까 마지막에 한 게 그레이스가 빌리를 위해서 뭔가 책을 읽어줬고, 그리고 빌리가 뭔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unhappy한 표정으로 그냥 앉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상황이 있고 나서 그레이스가 어떻게 느꼈어요? 다소 나는 좀 자랑스러운데 내 스스로한테, 왜? 내가 빌리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은 가장 유의성이, 그쵸? 아까 앞에 했던 박스의 그 표현, 제일 처음에 썼던 표현과 가장 어울리네요. 그럼 C가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D 한번 보실까요? D에 봤더니 엄마가 approached the subject, 그 주제 혹은 그 과목에 대해서 뭔가 접근을 했대요. 말을 했대요. 저녁 시간에. 잠깐만요. 그 주제, 그 과목이라고 할 만한 게 아까 제일 처음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D보다는 C가 지금 순서로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럼 C를 잡고, 자, C를 순서로 잡고 C를 먼저 읽는 거예요. 자, C를 봤더니, 자, Her pride didn't last long, however. 근데요, 그녀의 pride, 아까 앞에 그레이스가 proud하다고 느꼈잖아. 나 자랑스러워. 그랬던 그녀의 어떤 이 pride가 오래가진 못했대요. C도 계속해서 그레이스고요. 자, 그리고 그녀의 동생, 어떤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What happened를 말했대요. What happened. 그 사건을 얘기했나 봐요. 자, 그리고 나서 he said Grace made Bill feel like a fool today. 막 다 잃은 거예요. 그레이스가 오늘 빌리 되게 기분 나쁘게 바보인 것처럼 느끼게끔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레이스가 그녀의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나서 your brother's right, Grace. 이렇게 이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의 남동생이 맞아 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요, You made Bill feel bad by reading for him. 자, 그 빌리를 위해서 그렇게 읽어줬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빌리 기분 나쁘게 한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말은요, 우리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엄마가 그레이스가 빌리를 기쁘게 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한 게 맞아 라고 말을 한 거니까, 우리 여기서는 3번 일단 유치가 되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글을 순서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때 바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다시 순서로 들어가셔서요. 일단 C 순서 잡고 갔었죠. 자, 이 그의 순서가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씩 약간 뭐라고 하죠? 스킴이라고 하는데 훑어서 빨리빨리 읽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글의 흐름은요, 이런 일이 제일 처음에 있었고, 그레이스가 빌리를 위해서 글을 읽었고, 그거를 남동생이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레이스 너 그렇게 한 거 빌리한테 참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한글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레이스가 막 고개를 흔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너 이제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너가 이제 그 대답을 알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D도 계속해서 지금 그레이스인 것도 확인이 계속 되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그레이스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자, 마지막에 그레이스가 그렇게 할게요 해놓고 나서, 그쵸?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교사가 교회에 초대됐어요. 어때요? 이 사건, that incident로 보는 게 괜찮은 거. 아까 엄마가
아이를 혼낸 거, 그쵸? 그걸 사건으로 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는 B로 일단 가볼게요. 자, 그럼 C, B, A로 잡고 일단 글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지금 그레이스 엄마가 이제 참석하는 그 교회 저녁에 이제 초대가 되었고 막 얘기를 나눴겠죠? 그래서 나눴더니 자, 갑자기 교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레이스가 참 밝고 얘가 괜찮은데 또 요즘 너무 걱정이 된다. 그레이스가 요즘 뭐 대답도 안 한다. 뭐 읽지도 않는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레이스가 그레이스 우리 집에서는 읽는데요?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이제 동생도 막 연습을 한 거고, 자, 언제까지? Until she knew them well. 자, 그레이스가 뭐 잘 알 때까지, 그녀의 동생도 그녀랑 같이 이제 막 수학도 연습을 하고, 집에선 잘하는데요? 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다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저녁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레이스, 너 레슨 읽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앞에 교사랑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교사가 걱정하잖아요. 갑자기 글을 안 읽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갑자기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글 안 읽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건 괜찮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가 풀리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자, 엄마가 읽지 말랬잖아요. 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쯤에 가서 Yes, you did, Grace said.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Grace가 말한 부분이 여기잖아요. 당신이 그랬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나머지가 아까 Grace인 거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칭의 이는요, 그럼 Grace가 될 수가 없죠. Grace가 말을 할 때 당신이 그랬어요의 당신은 누구겠어요?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인 엄마이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지칭 대상으로는. 자, 왜 이는 엄마기 때문에. 그럼 순서도 지금 괜찮죠? 그래서 우리 순서로 봤을 때는 C, B, D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칭 대상으로 봤을 때는 2번만 자, 엄마가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그레이스고요. 자, 그리고 적절하지 않는 것은 엄마가 빌리를 기쁘게 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 빌리한테 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실제로 이렇게 읽어봤을 때 난이도가 조금 평이하구나라는 거 확인되셨을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장문 유형이니까 그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